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김용규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김용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안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데일리 건강 주제 안검하수라는 건데 사실 우리 얼굴에서 눈은 인상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특히 이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처져버리면 좀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김용규 원장님과 함께 이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검하수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림에서 보듯이 눈동자가 많이 가려져 있으면 이제 안검하수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어떤 질병은 증상이 곧 그 질병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검하수라는 눈이 그냥 작다라는 거를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거죠. 네네. 그래서 눈동자가 저기 덮여서 안검이 밑으로 내려왔다.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안검하수라고 하고, 안검하수는 사실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진짜 안검하수는 눈을 뜨는 근육이 진짜로 힘이 약한 거고, 가짜 안검하수는 눈 뜨는 힘은 다 정상인데 피부가 늘어져서 눈을 가린 겁니다. 둘 다 눈은 작은데 하나는 진짜로 근육이 힘이 없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피부만 처졌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이제 눈꺼풀이 처지는 게 진정한 안검하수인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눈꺼풀 처짐 이게 이제 안검하수라는 뜻인데,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처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기준치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대부분 눈꺼풀을 들어서 눈동자가 다 드러나게 했을 때 한 2mm 정도 가리는 거는 정상입니다. 2mm까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눈이 작기 때문에 한 3mm 정도 가린다 해도 그렇게 기능상으로 문제는 별로 없고요. 사실 외관상 문제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근데 아주 심한 친구들은 이제 이게 동공까지 거의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주 심해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준비된 사진이 이제 안검하수 증상들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증상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한쪽 눈이 반대쪽 눈에 아이들인 대해서 건가요? 네, 선천성이죠. 네. 네. 이제 나이가 뭐 한국에 쌍꺼풀을 하러 오는 여학생들의 나이가 대개 뭐 한 16세에서 20세? 고등학교쯤? 네. 네, 오게 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어려서부터 이랬냐,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후천성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눈을 많이 비비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또는 하드 렌즈를 많이 껴서 눈에 염증이 생겼거나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안검하수가 올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경우도? 네, 이런 경우는 뭐 100% 확실하게 선천적으로 이런 안검하수가 있는 어린아이들은 겁니다. 선천성이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 아까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특별한 요인이 뭐 눈을 많이 비빈다거나 뭐 이런 거 네. 때문인가요? 네, 이제 눈썹 올림근 근육이 이제 우리 손을 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우리 팔에 근육은 팔뚝에 있지만 손바닥에는 인대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눈도 근육은 저 위에 있고 얇은 인대가 들어와서 눈에 그 눈썹이 있는 쪽에서 안검판이 한 대 붙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비벼지게 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닳아서. 네. 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고 또 아토피가 있으면 눈을 굉장히 많이 비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렌즈가 자극을 줘도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죠. 후천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노화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사실 그렇죠. 쌍꺼풀도 좀 일종의 피부니까 네. 나이 들면 좀 처진다든지 그게 한 이유가 될까요? 노화도? 우리 몸에 어깨든 무릎이든 발목이든 다 나이가 들면 안 좋아지는데 네네. 눈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 닳아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성 안검하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분야인데요. 굉장히 노인성 안검하수는 이제 수술에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더 좀 어려운 건가요? 노인이 됐다. 근데 눈에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만 약해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좀 기능이 눈에 떨어져 있을 거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샘이 있는데 그 샘도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샘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안구를 잘 촉촉하게 유지해 줄 때는 괜찮은데 그 샘이 잘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안구 건조가 생기죠. 네네. 근데 안구 건조가 올 수 있는데 눈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 아, 안구 더 건조가 건조해지나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노화 현상을 너무 우리가 반해서 거꾸로 많이 교정을 하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 보호하려고 처진 걸 수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맞습니다. 확실히 열어주면은 또 네. 건조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나름 보호하려고 이게 눈이 작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네, 건 아니다. 적당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안검하수와 피부 이완증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 차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피부 이완증은 말 그대로 근육은 괜찮은 겁니다. 피부만 처진 겁니다. 치료도 처진 피부만 잘라주면 됩니다. 아, 훨씬 네. 간단하죠. 음, 근데 이제 안검 하수는 근육 보통 피부도 처지면서 근육도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근육까지 잡아줘야 하니까 그렇죠. 좀 더 어려운 거고 치료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제 눈썹을 자기 손으로 살짝 들어봤을 때 눈동자가 동그랗게 잘 보이는 경우는 이제 피부 이완증만 있는 거고. 아,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다시 손으로 들었는데 여전히 눈 안에 눈동자가 반만 보이면 요거는 이제 진짜 안검하수죠. 그렇군요.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또 안검하수인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본인의 눈썹을 손으로 올려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이는 동공, 검은 자의 사이즈를 본인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요. 본인 눈동자가 한 3분의 2 뭐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 다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진단법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네. 의심이 되면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막상 안검하수라고 해도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선생님? 이제 눈 뜨는 근육이 힘이 약하니까 오후가 되면 눈이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피곤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눈 뜨는 근육이 힘이 없으면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각막을 찌르거나 눈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 또 간지러서 눈을 또 비비게 되고 눈을 비비게 되면 안검하수가 더 심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단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로 이걸 진단을 하는 건가요? 근데 눈으로 보면 아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곧 진단명이라서 눈으로 보면 대부분 알게 되고, 네. 그다음에 MRD 검사라고 해서 빛을 이용해서 또 하고 뭐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날 수는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안검하수가 있고 없고는 뭐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문의와 상의해보고 이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안검하수 진단을 받았다면 교정 수술을 해야 할 텐데 수술 전에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히 주의할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 수술 후에 이제 눈을 비비거나 눈을 자꾸 만지지 마라. 안정화될 때까지. 네. 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는 안 만지는 네. 게 최선이고. 네. 네. 그리고 안구 건조가 오실 만한 분들은 이제 아, 적당히 교정도 해야 되겠지만 수술 누에 뜯어야 후에 할까요, 그럼? 네, 인공 눈물을 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이제 이런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다거나 뭐 이럴 때 수술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나요?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네. 아, 그래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눈을 뜨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안검 거근을 수술한 방법, 뮬러근을 수술한 방법, 그리고 네. 왜 이마로 눈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마에 있는 근육을 이용하는 방법 등등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원래 문제가 있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네네. 상안검 거근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가장 좋고 99%다 상안검 거근을 이용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근의 근육 문제를 해결하면 거의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술이 되는 거죠? 방법은?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안검 거근의 근막을 찾는 건데요. 네. 원래 위치에다가 봉합을 해주거나, 근데 원래 위치에 봉합을 해줘도
근육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또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약간 단축, 조금 짧게 해서 당기는 힘이 더 잘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때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 밤에 잘 때 눈을 다 뜨고 자게 됩니다. 못 감는 눈을 건가요? 다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은 뜨는 근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뮬러근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다 뜨거든요. 네. 정말 뭐 눈이 많이 손상을 당하고 다친 사람들도 눈을 대부분 다 뜹니다. 네. 근육을. 근데 눈을 감는 근육, 그러니까 다 못 눈을 감는 감게 것도 하는 문제니까. 거. 네. 눈을 못 감게 되면 눈이 건조하게 되고 결국 그렇죠. 각막에 손상이 오면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결국 눈을 감게 해줄 수 있느냐. 원장님 저는 눈을 감지를 감기 힘들어요. 못해요. 계속 눈이 건조해요. 이렇게 되면 문제죠. 이거는 반만 성공한 수술인 거죠. 눈을 뜰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그 안검하수 수술도 뭐 이렇게 상태나 처짐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적용을 할 텐데 좀 궁금한 게 쌍꺼풀 수술과의 차이점, 두 개 같은 수술이라고 보면 될까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안검하수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을 뜨는 근육을 저희가 정상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눈을 뜨는 근육을 정상화시키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하는 부위가 우리 쌍꺼풀 수술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안검하수를 교정하면서 그 근육을 다 정상화시켜놨으니까 그 근육과 피부를 한 번만 더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검하수가 기본적으로 절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쌍꺼풀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절개를 안 하고 진행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절개를 안 하고 진행되는 경우는 이제 피부를 통한 게 아니라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눈 결막 쪽으로요? 네, 눈 안쪽으로. 눈을 딱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막 쪽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근육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충 여기쯤 있다라는 저희가 정보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이제 봉합해 주는 경우는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하고 또는 결막에 절개를 하는 거죠. 피부에는 절개가 없고. 그래서 결막에 절개를 해서 안에 근육을 찾아서 이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네. 비절개 했을 때 어떤 뭐 장점이랄 게 있을까요, 그럼? 비절개를 했을 때는 이제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네. 선천적으로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경우는 비절개로 만약 교정이 교정을 하게 좀 되면 대부분 재발할 가능성이 조금 네.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좀 적용을 못할 네, 수도 정확하게 있네요.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회복 기간도 좀 궁금한데요. 안검하 수술하면 보통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들 보니까 또 금방금방 나오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회복 기간이? 쌍꺼풀 수술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뭐 회복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수술이든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안검하수 수술도 받은 후에 뭐 부작용 같은 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부작용도 있고 불만족도 있는데요. 불만족. 네, 네. 그죠.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이 두 개다 보니 이 양쪽을 맞춰야 되는데 네. 안검하수가 있으면 양쪽이 똑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열어보면 양쪽이 양쪽 차이가 근육 있어요. 상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한쪽하고 수술을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먼저 오른쪽을 수술하는데 어느 정도 수술하는 맞춰놓으면? 동안에 약간 붓겠죠, 벌써. 네네. 자, 그리고 왼쪽을 수술할 때 눈을 떠보세요 하면 이미 이쪽에 약간 부은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대칭을 만들어야 돼요. 네. 붓기가 빠진 것도 저희가 모습도 정확하게 떠올리면서. 네,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정상화시킬 수는 있지만 붓기까지 똑같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전에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양쪽 눈이 똑같은 분들은 없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하지만, 양쪽 눈이 똑같지는 않죠. 네. 하지만 눈이 양쪽이기 때문에 그 양쪽에 대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빨리 다시 근육을 조금 조정해 주면 됩니다. 대개 수술하고 한 그러니까 뭐 재수술을 또할수 일주일이나 있는 2주일 정도면 거예요? 수술한 부위가 완전히 다 아물지는 않았고 네네. 부기는 좀 빠지면. 빠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다시 살짝 열은 다음에 그 정도를 조금 마셔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안검하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 안검하수를 예방
또는 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생활 습관 있을까요?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있습니다. 아,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쌍꺼풀 쌍꺼풀 테이프를 테이프. 네네, 쌍꺼풀 테이프.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눈 건강에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꼭 필요하다면 물론 써야 되겠지만 너무 연속으로 한다든지 네, 렌즈를 네. 끼고 잔다든지 아, 뭐 이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눈에 뭔가 염증이 생겼다든지 하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염증 같은 것들이 또 근육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양검하수 뭐 다양한 원인만큼 또 수술법도 다양하고 또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교정하기 좀 까다로운 질환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수술 전에 경험 많은 전문의와 잘 상담을 하시고 올바른 수술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용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